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통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원행스님 등 참석자들은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이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꼽히는 르꼬르동 블루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부처 이모시나를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고 외로운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국보 반고대 암각화와 선사시대 생활상이 담긴 천전위 각석이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에 의해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통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는 쉽사리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행사 참석자들은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은 채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나들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선언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연달아 일어나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온 듯했지만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끝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냉랭한 상황 속 맞게 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대신해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원행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진심 어린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3년을 돌아보는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성찰하고 반성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을 기해 북한 또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낭독된 호소문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남북 지도자가 초심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남북의 양 지도자는 4.27 회담 초심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만나야 합니다. 둘째, 대화 분위기를 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는 또 한 번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남북미 대화 복원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이 태고종과 소유권 논란을 빚어온 순천 서남사 재적승 모집에 나서고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는 등 서남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20교구 본사 서남사는 이달 초 주지 금곡 스님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재적승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어제 광주 무각사에서 전남 지역 언론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태고종과 순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남사 소유권 관련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태고종 서남사가 조계종을 등기에서 지우기 위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소송은 오는 29일부터 변론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서남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차체험관 철거 소송은 지난해 말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광주지법에 5월 26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4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의 사례를 보면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직후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신규 확진 사례가 줄어들었다가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급증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또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유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방역의 기본을 지켜주시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까지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핀셋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은 금지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는 확대됐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없어도 수시로 단속합니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모든 분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의 고통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공동병상 가동률이 40%대로 비교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 경제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확산세를 관리하기 위해선 생활 반경이 겹치는 수도권의 유기적 방역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자체 아닌 서울형 거리두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위한 그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행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밤 10시 이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에서 야외 취식과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직장과 가정은 물론 실내 체육시설과 음식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봄 기온이 풀어지는 마음을 다잡고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화 항쟁을 펼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희생자를 위로하는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의 자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 여성개발원, 여성불자 모임 샤카디타 코리아와 국제포교사회는 어제 서울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스님 등 참석자들은 미얀마의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길 기원하고 미얀마 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이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꼽히는 르꼬르동 블루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사찰 음식 세계화의 또 다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오후 사찰 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에서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의 채식 전문 조리 과정 가운데 하나인 한국 사찰 음식 강의를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줌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사찰 음식이 자기들을 생각하는 컨셉하고 지금 맞아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세계적인 학교에서 사찰 음식을 배우는데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강의는 사찰 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맡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전에 김이나 다시마 등의 찹쌀풀을 발라서 만든 반찬 부각을 런던에 보내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식재료를 직접 맛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주 영국 한국문화원,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는 르꼬르동 블루 런던 분교의 채식조리 전문 프로그램에 한국 사찰 음식을 정규 강의로 편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년 동안 묵묵히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의 얘긴데요. 주거 여건 개선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의 외로운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주면서 큰 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펼쳐진 자비나눔의 현장,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낡고 비좁은 판잣집. 이 단칸방에 치매를 앓는 88살 이옥분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단출한 살림살이들이 하나둘 밖으로 옮겨지고 전문 인력들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새 도배지가 벽면을 타고 내려옵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의 집수리 현장. 홀몸 어르신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낡은 집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와서 여러 사람이 와서 하고 이러는 것도 또 혼자 사시다가 그런 면에서도 또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또 보람을 느끼고 하죠. 행복나눔 집수리는 지자체가 자재값을 대고 장판과 도배 등의 수리는 봉사 단원들의 재능 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님도 한 걸음에 달려와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주변 쓰레기를 청소하며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는 데가 분명히 있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당사자가 모르시면 주변에서라도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곰팡이로 얼룩졌던 방이 어느덧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늘진 할머니의 표정도 금세 밝아집니다. 무엇보다 낡고 어둡던 방이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진 것이 할머니에게 더욱 큰 선물입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젊은 사람들 보기 고맙고 외롭고. 끼니보다 더 큰 걱정은 홀몸 어르신들이 겪는 외로움이라고 주변인들도 말합니다. 오후에 혼자 어떻게 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도 이렇게 없고 그래서 아마 누가 이렇게 오는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1년에 10가구씩 집을 고쳐준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은 올해부터 30가구의 집을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사가 펼치는 행복나눔 집수리는 사람이 그립다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외로움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세계 각지의 우리 경제인을 지원하는 국회 연구 모임에서 K-팝의 성공 분석을 통한 혁신 경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연구 모임인 세계 한인 경제 포럼은 어제 이장우 경북대 교수를 초청해 K-팝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조창 강연을 열었습니다. 세계 한인 경제 포럼은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 활동을 돕는 초당적 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대표로 43명의 여야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국보 반고대 암각화와 선사시대 생활상이 담긴 천전리 각석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오칠 등 우리 전통문화 복원에 힘써온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3년 만에 내놓은 대작인데요.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오칠 바탕에 영롱한 빛깔의 자개가 반짝입니다. 고래와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동물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3년간 공들여 완성한 대작이 드디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국보 제285 방구대 암각화와 제147호 천전리 각석을 오칠과 자개 공예로 새롭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가로 7m, 세로 4m, 천전리 각석은 가로 9m, 세로 3m로 실물과 같은 크기입니다. 불상 제작에 사용되는 건칠 기법으로 작품의 바탕이 되는 오칠 석벽을 만들고 자개를 오려 박아 넣는
나전 7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활동을 보여주는 선사시대 유적, 방구대 안각하의 고래와 선사인, 천전리 각석의 기하학적 문의와 문자가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7,000년 전에 그걸 접어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현재에 갖다 놓는 거라,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세대 거는 또 후대로 또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술을, 우수성을 한번 재음미하고 한번 재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이한 점은 작품이 물속에 들어간 채 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 50주년을 맞은 방구대 안각화가 침수를 반복하면서 갈수록 훼손되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불교의 깊은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물은 밑에 있고 허공은 하늘에 위에 있다 이래가 둘러보지만은 이 우주에서 보면은 물이 위에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허공이 밑에 있고 위아래가 없는 거야.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저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오칠과 자개로 새롭게 태어난 국보 방구대 안각화와 천전리 각석. 이들 작품은 영축총림 통도사 서호남 장경각에서 전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경남 고성군 사암연합회가 고성읍 송악동 고분군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고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고성군 봉축 점등탑은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LED 봉축탑 조형물로 조성한 가운데 올해는 대형 LED 연꽃 조형물이 더해졌습니다. 고성군 사암연합회 회장 수훈 스님은 법등명, 자등명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법등은 삶의 지혜 등이 되고 자등은 이웃을 사랑하는 무차별의 자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봉축 점등식에선 코로나19 종식 기원뿐만 아니라 고성 송악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1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성공 등도 함께 발언했습니다. 금리 사경으로 널리 알려진 해화 이순자 작가 초대전이 대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순자 작가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원하는 취지에서 3년여 만에 국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전시회장이 금빛으로 눈부십니다. 글자 하나하나와 그림이 모두 순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막을 올린 해화 이순자 작가 금리 사경 전시회입니다. 불교 사경 부문 한국예술문화명인으로 지정된 이순자 작가의 국내 전시회는 지난 2018년 세종문화회관에 이어 3년여 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작품을 보고 힘든 마음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시회 선보인 작품은 모두 100여 점. 불교 경전의 내용과 설화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변상도와 12지신상과 용, 봉황, 모란 등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길상도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금으로 그려진 관음도는 더욱 장엄한 모습입니다. 특히 금강경과 화엄경 보현행원품, 그리고 길이 100m에 달하는 법화경 전문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먹은 한 번을 이렇게 먹을 찍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금은 한 번에 찍어서 한 획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자를 써도 몇 번이나 금을 찍어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공력이라나 이래 정성이 몇 배에 들어가는. 이순자 작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재현한 고려시대 종이인 고려장지를 사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고려 사경의 맥을 잇고 있는 겁니다. 해화보살의 신심은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신심의 돈독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수행의 방편을 넘어 예술로 승화된 사경 작품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닫고 또 특히나 요즘 코로나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다들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감상하시면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이번 전시회는 BBS 대구 불교방송과 고려 사경보존회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공동 초대전으로 기획했습니다. 이순자 작가는 대구 전시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국내 순회전을 가질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숙지면 대만 등 해외 순회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순자 작가 금기사경 대구 전시회는 고려 천년의 혼 가슴에 담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박연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을 비롯해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난자,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 등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 한지 수요 창출을 위해 전통 한지로 만든 상장과 방명록, 편지지 등 공공소비물품 보급 사업을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1년 한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과 송산을 잇는 구간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 마도면 쌍송리에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18km 길이의 민자고속도로를 개통해 경기 서남부권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연간 843억 원의 물류 비용을 줄일 걸로 분석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당장 북측과 직접적인 교류에 나서긴 어려움이 많지만 평화 통일의 가치를 사회에 전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